그러면 화면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해가 들면서 계속 좀 초록색의 그 상승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조금 붉게 물들었죠. 일단 비트코인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알트들이 크게 무너지는 뭐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도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는 코인들이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새해 첫날부터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한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다 했는데 간밤에 제가 아파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뭐 계속 흘렀던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다시 4시간 봉 기준으로 오늘 오전 해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9시 오늘 일봉이 바뀌면서 살짝 약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추세를 지금 살짝 깨지긴 했지만 또 시간 지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상승 추세를 한 번은 깨고 지금 살짝 내려와서 92.7K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 5일 연속의 상승세를 딱 마감을 했어요. 그죠? 5일 연속의 상승세를 마감을 했어요. 어제 일봉으로. 근데 어제 일봉을 보시면 긴 아랫꼬리가 나왔죠. 긴 아랫꼬리를 남기고서는 마감을 한 겁니다. 아랫꼬리를 남겼다는 얘기는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는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진짜는 버거 타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봉도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세는 깨졌지만 마냥 무너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어제 썼던 거예요. 내일 모레쯤 이면은 20일에서 51선 골든크로스가 예상이 된다. 보니까 딱 거의 맞닿았습니다. 그죠? 오늘. 근데 아직 골든크로스가 나진 않았어요. 가격을 보니까 60달러 차이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51선이 89,262달러고 21선이 89,202달러니까 한 60달러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겠죠. 그죠? 내일이면은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1선과 51선의 골든크로스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지난 이 관세 쇼크 때도 엔크리 청산 때도 지금 뭐 지저분하지만 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했던 요 원, 초록색깔 원, 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했던 그 흐름. 그때도 요 초록색 원, 파란색 선과 51선, 주황색 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지금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둘 다 단기 추세를 보고 있는 21선과 51선이 골든크로스를 했다라는 것은 현재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과제를 말씀드렸죠. 제가 목표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가 여기 95K 저항대를 뚫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못 뚫었어요. 여기 이제 작년 12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여기에 벽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꺾였던 건데 이번에도 여기를 좀 넘어섰으면은 좋았을걸. 그러니까는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고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를 넘어서고 나서 이 95K를 지지받는,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뚫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뚫지 못했으면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불안감이 남아있는 흐름이 되는데 결국에는 못 뚫었어요. 못 뚫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저항대를 맞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95K 저항대를 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목표가 저는 이 0.38 구간 98K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다른 분석가들은 이제 50주선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가 비슷비슷하다. 뭐 301선, 365일선,
50주선, 52주선, 60주선 살짝씩 다르지만 다 비슷한 그 가격대 여기를 뚫어내는 것이 과제고, 거기 뚫어내면은 이 108K 저항대 0.618 부근이 있기도 한 여기까지도 뚫어야 된다. 갈 길이 멉니다. 비트코인 갈 길도 먼데 당장은 이 95K가 중요합니다. 네, 못 뚫고 살짝 꺾인 것이 아쉽지만 저는 숨고르기 하고, 그러니까 5일 동안 상승하고 이 정도의 되돌림 나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물론 우리가 바람은 여기를 뚫고서는 이제 숨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뭐 이 시장이 우리의 뜻대로 언제 뭐 가줬나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러면 미 증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는 어떻게 흘렀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그래도 초록색의 상승의 기운이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얼룩덜룩 하기는 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가 0.99% 거의 1%, S&P 500이 0.62%, 또 나스닥도 0.65%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일에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어제도 찍는 바람에 사상 최고가를 썼고, S&P 500도 0.62% 상승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아직 나스닥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미 증시가 현재 수렴 중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렴 중이니까 그 이후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 거의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성을 볼 때가 왔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상방이면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S&P 500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살짝 올라왔어요.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건 맞다. 하지만은 이 선을, 고점을 이은 이 상단 선을 돌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 라이징 웨지 해서 라이징 웨지로 본다면, 어제 여기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근데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보면은 그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이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위에 있는 고점의 저항을 맞고 계속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이건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볼 수 있는데, 이걸 볼 때 이제 그 다이버전스도 같이 봅니다. 특히 이제 RSI 하락 다이버전스냐 상승 다이버전스냐 라는 것을 보는데, 라이징 웨지 같은 경우는 RSI를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상방으로 계속 향하다가 상방으로 가다가 하방으로 꺾이는 것이 왜 그러냐면 RSI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RSI가 떨어질 때, 지금 10월달 이때 고점인데 이때 고점 찍고 지금 결과적으로 더 밑에 있는 단계니까 이렇게 RSI가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만큼 매수 심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는 떨어진다. 그게 이제 라이징 웨지인데, 근데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건데, 이걸로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고점을 보면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RSI가 지금 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10월달을 빼고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상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당연히 저는 상방을 갔으면 좋겠다 희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방으로 가는 가능성도 높다.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이 이 AI 주잖아요. 아직 AI 주는 10월의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0.47%, 마이너스 0.47%. 근데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다른 기술주라기보다는 AI주 중에 메모리,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GPU에서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10%나
상승을 했었고,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샌디스크가 뭐 27% 그야말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51선을 지지받고 있고, 또 21선과 51선이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도 나겠죠. 그래서 한번 탄력을 딱 붙으면은 다시 여기 넘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 증시도 지금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넘지만 나스닥은 아니거든요. 나스닥도 10월 고점을 못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전반적인 매크로 장이 올라서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저는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지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듯 급할 거 없다 말씀드렸죠. 급할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AI 관련주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매크로가 완전히 꺾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상승을 크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제 탄탄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른 이제 AI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지 차츰차츰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현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자리네요. 거의 제자리 수준.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뭐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또 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또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이미 아실 겁니다. MSCI 편출되느냐 그 여부가 1월 15일 날 결정이 나겠다라고 했는데, 간밤에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SCI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 지수 제외한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아침 6시 19분 요때쯤 나왔거든요. 아침. 그러니까 하락이 이미 나오고 나서 나왔어요. 하락이 이미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소식이 한창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탄력 받았을 때, 그때 나왔으면은 이 소식이 나오면서 뭔가 한 번 더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재료를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소식이 6시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 이제 올라온 게 아마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냥 하락 방어역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용이 돼버렸다. 올라갔을 때 더 이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락을 방어용으로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MSCI의 방침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업 스트래티지는 MSCI 지수에서 당장 편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온 것이 뭐냐면, MSCI 결정 스트래티지에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완전한 철회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뭐 분석가가. 그래서 뭐 이번 MSCI 결정은 일시적 유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직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뭐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잠시 미뤄둔 것 뿐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유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유예 결정이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제외되는 그 가능성은 사실상 저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더 이상의 이 MSCI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MSCI가 어떤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했는지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MSCI는 디지털 자산 재무 운용사를 제외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SCI는 화요일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 회사를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비영업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투자 회사와 디지털 자산과 같은 비영업 자산을 투자 목적이 아닌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하는 다른 회사를 구분하려면 추가적인 연구와 시장 참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기업에 걸쳐 지수 편입 적경성을 평가하려면 재무제표 기반 지표 또는 기타 지표와 같은 추가적인 편입 평가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MSCI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MSCI 편출 문제로 리스크 노출되기 쉽지 않다고 봄. MSCI가 무작정 퇴출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무작정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퇴출,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딱히 새로운 기준 없이 한 것을 여기 보신 것처럼 보다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히 기준을 만들지 않고 그냥 퇴출인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크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스트래티지라는 이 회사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스트래티지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원래 그 영업이 매출은 거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네가 회사를 평가받는 것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어긋나니까는 MSCI에서 회사를 이제 이 지수에서 빼느냐 안 빼느냐를 두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회사의 가치가 실제 영업이 아닌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것을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이 핵심 가치가 비트코인에서 나오게 되면은 문제 없겠죠. 스트래티지 입장에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지는 앞으로 이 사업 모델을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네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자산으로만 갖고 있고 이것으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데 너의 회사 가치가 이거 비트코인을 평가받는 게 맞아라고 해서 지금 태클을 건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명확한. 그럼 앞으로 이 스트래티지도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활용한 영업을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어요. 세일러가 뭐 비트코인 은행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뭐 비트코인 은행 기업으로 노리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니즈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뭔가의 이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MSCI 이 편출 문제로 스트래티지가 리스크에 빠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스트래티지가 위기에 빠지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기업이 살든 죽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기업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큰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는 이 문제로 다시 한번 큰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알려진 이런 악재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누군가는 또 계속 하기 때문에 갑자기 터진 것이 가장 무서운 악재지, 이미 노출된 악재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죠. 일단 이 MSCI 악재는 없어졌고, 또 하나, 이건 뭐 악재라고 보기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CME 갭이 이번 주말의 상승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생겼다. 그죠? 보이지도 않지만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제 그 하락에 이 CME 갭이 채워졌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갭이 생겼던 거거든요. 요 갭이. 근데 채워졌습니다. CME 갭이 채워졌다.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보이는 이 갭이 어제 간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갭을 메우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왠지 여기를 찜찜하게 남기고 가면 나중에 언제는 여기 또 터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데, 빨리 그냥 채워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든 일봉상 나타났던 요 지금 CME 갭을 간밤에 하락으로 채웠다라는 것은 전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악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올해 관세 전쟁도 이렇게 하락으로 막 이제 무섭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프리미엄 갭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음수를 보이고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이제 양수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다시 음수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이때가 더 많이 떨어졌었고 이때는 가격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음수를 더 깊게 나왔었다.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급반등하면서 올라오면서 살짝 양수로 보였고 어제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한번 이번에 요 10월달 이후로 가장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음수였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힘만 낸다면 양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도 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 하루 빠졌다고 해가지고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올랐다라는 그런 흐름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비트코인이 어제 간밤에 하락이 좀 뭐 깊지도 않지만 어쨌든 나와서 상승세를 마무리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였었고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나면은 일단 가장 큰 악재 어떻게 보면은 이 10월 10일 날 이 악재가 MSCI 편출 JP 모건이 그 고객한테 보내는 뭐죠? 레터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냄으로써 MSCI에서 편출될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알리는 그 편지가 10월 10일 날 전해졌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시장이 크게 대청산빔이 나왔다라는 것이 며칠 뒤에 또 알려졌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리스크 때문에 이 사단이 났었던 건데 지금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 악재가 사라진 것이다. 그 악재가 사라졌는데 과연 이걸로 끝날까? 저는 더 이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 100%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장에 큰 공포를 차지했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사라졌는데 과연 이것으로 그냥 끝날까? 저는 다시 상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5일 상승했으면 이 정도 하락은 당연한 거고 숨고르기 끝나고 팔 사람 또 팔고 올랐으니까 또 누군가는 팔겠죠. 팔 사람 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관 필승 큰 그림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보고 리플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